안녕하세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입니다.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 정말 돈 관리하기 어렵죠. 금리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렇다고 주식이나 이런 투자 시장들은 변동성도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내 소중한 목돈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굴릴 수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예적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요. 예금 적금 금리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15일 기준에서 5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금리를 보면요. 연 3.35에서 3.37%밖에 안 됩니다. 이 1금융권보다 보통 금리가 높다고 하는 곳이 저축은행들이죠. 여기는 보통 우리가 한 1%포인트 정도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데 요즘에는 3.55%가 평균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차이가 그만큼 좁아졌다는 거죠. 근데 이마저도 계속 낮아질 추세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금융환경, 여기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죠. 은행들도 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대출 문턱을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대출 고객이 많아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출을 많이 취급하지 않으니까 대출의 재원이 되는 예금 고객도 많이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 예금 고객을 유치하려면 사실은 예금 금리를 많이 주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점차 내려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예적금 금리는 점점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증권사에서도 우리가 돈을 맡겨놓는 통장 있죠. 보통 이제 수시 출금도 다 되니까 편안하게 그냥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쓰시는 게 CMA 통장인데요. CMA 금리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바로바로 연동이 됩니다. 아무리 많이 주는 곳도 요즘에 연 3.3% 정도거든요. 한편으로 보자면 조금 억울하실 거예요. 1년 만기 정기예금은 1년 동안 내가 약속하고 묻어놓는데 한 3.37. CMA 금리는 언제나 꺼냈을 수 있는데 3.3. 그럼 여기가 나을까? 그런데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이것도 금리가 낮아지고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묶어놔야 될지 아니면 잠시 잠깐 넣어두는 파킹 통장이라든지 CMA에 넣어야 될지 고민이 점점 깊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에 바로 뛰어들까요? 그러기에는 또 투자 성향상 또 상황상 맞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 예적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거두고 싶은데 그만큼 안전한 투자처, 사실 안전한 투자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이 투자라는 건 언제나 위험을 수반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런 위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공부하고 그래야 그 투자에 대한 위험을 좀 피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짚어봐야 될 위험들,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채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의 경우에는 크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부도의 위험입니다. 이 부도의 위험이다. 이건 뭐냐? 제 날짜에 이자를 안 주거나 아니면 원금을 못 갚을 위험입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약속을 잘 지키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한 채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자를 많이는 못 주더라도 약속을 잘 지키는 곳, 이런 곳들은 우리가 신용등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신용등급이 높은 게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죠. 그래서 신용등급이 높은 이런 국가나 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어길 위험이 그만큼 적다. 다만 위험도 적은 대신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채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요. 회사채는 그만큼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보다는 당연히 신용등급이 낮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채권의 그리고 두 번째 위험, 이 가격 변동의 위험입니다. 일단은 부도의 위험은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내가 산 그 순간부터 시장 금리에 따라 달라지고요. 또 만기에 따라서 그 변동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연 3% 이자를 주는 10년 만기 채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을 넣어두면 1년에 3%니까 1년에 이자는 3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겠죠. 300만 원 곱하기 10년 하면 총 이자는 3천만 원입니다. 자, 이 채권을 1억을 투자해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 금리가 쭉쭉쭉 떨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3%짜리 채권은 나오지 않고 1%짜리 채권만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 1%짜리 채권에 1억 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1년에 100만 원씩 10년 만기라고 한다면 총
1,0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이 3%짜리 채권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겁니다. 저는 1억 원의 돈을 주고 샀지만 이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 때는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1억 원의 채권 얼마에 파는 게 적당할까요? 1억 2천만 원? 그러면 아무도 안 사겠죠. 왜? 1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나중에 이자는 3천만 원을 받지만 액면가에 적힌 그 1억 원만 받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1억 2천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누적 수익률은 8%입니다. 근데 시중에 1억을 투자하면 10년 동안 1,0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좋죠. 그러니 제가 갖고 있는 이 3%짜리 채권을 판다면 대략 한 1억 1,800만 원 요쯤이면 연간 수익률이 비슷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적정 가격이냐,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적정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주니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채권 가격도 시장 금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한편 만약에 만기가 10년이 아니라 1년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3%짜리 채권은 1년에 300을 벌 수 있고요. 1%짜리 채권은 1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200만 원 차이죠. 그러면 여기에 1억을 넣어놨다. 이 1억짜리 채권을 1억 1,800만 원에 팔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오히려 이 사람은 크게 손해니까요. 요때면은 한 1억 200만 원 언저리, 그때 그 가격에 맞춰서 팔아야 지금 시기지금 금리와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채권은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존의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시장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그리고 이 변동폭은 만기가 길면 길수록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만기는 채권에 발행했을 때 찍혀 있는 만기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잔존 만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만기 채권도 29년 전에 발행된 건 만기가 1년 남은 거잖아요. 이런 채권들은 그렇게 가격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기준금리도 낮아지고 시장금리 낮아질 것 같은데 이 채권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 이곳에 베팅을 하고 채권 투자를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잠깐만요.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의 위험성이에요. 시장금리가 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일이었죠. 이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시장에서는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 금리가 올라갔는지에 대한 해석은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중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대통령이 되게 되면 미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많이 푼다라는 게 공약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돈을 많이 풀려면은 돈이 어디선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가 돈을 가져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세금을 많이 걷는 것, 그리고 채권을 발행하는 것. 근데 트럼프의 대표적인 공약들이 감세 정책입니다. 그럼 세금은 안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그럼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미국 정부에서 채권을 많이 발행하는 거 아니야? 자, 정부가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 그만큼 시장의 채권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기존의 채권 갖고 있던 사람들의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정부 외, 미국 정부 외에 어디선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은 미국 정부보다는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야지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채권의 가격 변동 위험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됩니다. 내가 1억 원을 주고 산 채권이 중간에 9,500만 원이 되고 9천만 원이 되고 하더라도 중간에 안 팔고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발행한 곳에서 액면가를 그대로 상환을 하는 거거든요.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장기채를 투자하셔도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내년의 일도 내후년의 일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줄이는 차원에서 나는 만기까지 갖고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기채보다는 만기가 짧은 단기채 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단기채고 어느 정도가 장기채냐? 보통 시장에서는 한 3년 이내, 2년 이내 이쪽에 들어오는 걸 단기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3년 이상 한 5년쯤 되는 걸 중기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채라고 한다면 보통 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들이 일반적인데요. 최소한 10년 이상, 그리고 긴 것들은 30년, 그리고 더 긴 것들은 아예 만기가 없는 영구채들도 있으니까요. 내가 어떤 위험을 좀 회피하고 싶은지에 따라 가지고 채권의 만기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주식은 좀 무섭고 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거두고 싶은 분들은 채권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자, 원금이 보장되면서 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 바로 ELB와 DLB입니다. ELB와 DLB 용어가 좀 생소하죠? 두 개가 비슷한데요. 다른 점은 뭐냐? ELB는 그 대상이
특정 주식 종목이나 아니면 주가 지수가 될 수 있고요. 이 DLB는 이 주식 종목이나 주가 지수가 아니라 금이나 금리, 뭐 환율 이런 다양한 파생 상품이나 그 지수가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1년 만기 ELB라는 상품이 있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보다 1년 뒤에 코스피 지수가 30% 밑으로 더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연 5%의 수익을 지급하고, 만약에 30%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연 2%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라는 상품이 EL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들어보니까 이건 복권이나 무슨 내기 같은 느낌이 들죠? 사실 상품의 구조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복권 1등은 당첨되고 싶은데 복권을 사기에는 왠지 돈 아까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김현우 복권 당첨 ELB라는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김현우 복권 당첨 ELB라는 상품에다가 1억 원을 투자를 하시면 일단 50만 원을 떼어 놓습니다. 이 50만 원으로 앞으로 1년 동안 복권을 살 거예요. 제가 복권에 당첨되면 그 당첨금의 절반을 여러분한테 지급을 해드릴 거고,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저는 원금 1억에다가 연 2%의 수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억 원 중에 50만 원 떼놓은 돈으로 저는 1년 동안 복권을 꾸준하게 살 겁니다. 그러다가 당첨되면 당첨금을 나눠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9,950만 원 뭘 하냐? 연 3% 이자를 주는 채권에다 묻어놓습니다. 그럼 9,950만 원을 3% 채권에 묻어놓으면 대략적으로 1년 뒤에 받을 수 있는 돈이 1억 25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자, 1년 뒤에 갔을 때 하필이면 제가 50만 원 주고 산 복권이 하나도 당첨 안 됐다. 그러면 3%에 묻어놨던 요 돈 있죠. 1억 250만 원 중에 여러분들께는 약속한 2% 이자인 200만 원, 1억 200만 원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만 원은 뭐 하냐? 제 수고비입니다. 그 정도는 제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50만 원에서 당첨이 됐다고 한다면 원금 1억에다가 당첨금 저 반, 여러분 반 이렇게 나눠 가지는 거. 이게 바로 김현우 복권 당첨 ELB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ELB나 DLB도 크게 보면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만기는 3개월에서 6개월, 1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ELB, DLB 어떨 때 투자를 해야 되냐? 예금 금리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렇다고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어떤 환율에 직접 투자를 하기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할 땐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좀 오를 것 같은데 달러에 투자를 해볼까? 그러다가 환율 떨어지면 어떡하지? 원금 손해 나잖아. 큰 수익은 안 바라지만 그래도 예금 이자보다는 조금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는 싶고, 이런 분들이 투자하기에 적당한 게 DLB일 것 같고요. ELB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량주라고 생각했는데 이 주식의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네. 그럼 지금 이 주식을 사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아유,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이 되실 때가 있잖아요. 앞으로 이게 더 떨어지더라도 원금은 보장되고, 올라간다면 그만큼의 수익을 100%다 갖지는 못하겠지만 예금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게 EL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ELB나 DLB 상품들 원금은 보장되면서 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예 이자가 없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조건을 달성하면 조금 더 높은 추가 수익을 주겠죠. 그래서 이런 ELB와 DLB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위험이잖아요. 자, 이 ELB와 DLB 원금 보장은 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걸 발행하는 증권사가 약속한 것일 뿐입니다. 증권사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거다 보니까 이 증권사가 파산을 한다거나 그런 부도가 나게 되면 못 돌려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잘 기억을 해두셔서, 또 증권사의 그래서 신용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예금자 보호를 통해서 5천만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ELB나 DLB는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예금자 보호법에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ELB나 DLB는 아무 때나 가서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권사가 발행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청약을 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적합한 ELB나 DLB가 나와 있는지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위험, ELB나 DLB는 한번 가입하면 반드시 만기까지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중간에 환매를 하시게 되면 해지했을 때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ELB나 DLB는 만기까지 가져갈 자신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중한 내 목돈 잘 굴려보고 싶은데 주식은 무섭고 예금은 아쉽고 하시는 분들,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시죠?
토스 앱이 있으면 일단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토스 앱에 들어가시면 이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한눈에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토스 앱 어떻게 이용을 하시면 될지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토스 앱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 전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에 보시면 돋보기 있거든요. 목돈 굴리기라고 치시고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이 있죠. 위에는 ELB, DLB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발행어음도 있습니다. 자, 이 발행어음은 채권과 비슷한데 다른 점은 만기가 6개월에서 1년으로 아주 짧다.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채권 이렇게 내려보시면 쭉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채권 쪽을 보시면 금리순 그리고 오른쪽에 기간순 이 버튼이 있죠. 금리순을 클릭해 보시면 이 채권 금리가 높은 거에서부터 낮은 것까지 이렇게 정렬됩니다. 자, 오른쪽에 기간순을 클릭해 보시면 이 채권의 만기가 짧게 남은 것부터 길게 남은 순으로 정렬이 되는데요. 그 중에 내가 원하는 나에게 맞는 이 기간의 채권을 선택을 하시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수익률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기에 들어가시면 1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원까지 이 돈을 넣었을 때 만기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돈, 뭐 이자와 원금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투자할 때 유의사항들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투자를 했을 때 예금보다 어느 정도의 수익을 더 낼 수도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금융상품들 예전에 이걸 뭐 투자를 하려면 뭐 증권사에 방문을 해야 된다거나 또 이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알려지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만 아름아름 투자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토스 앱 하나로 다양한 금융기관의 상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 이건 진짜 엄청나게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토스뱅크에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다고 하니까요. 이 댓글 내용도 확인해 주시고 이벤트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스 앱으로 간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소중한 목돈도 잘 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